보유하고 있던 입주권 취득일자 때문에 낭패를 볼 뻔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.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보시죠. 안녕하세요. 38세 박재민입니다. 저는 IT 쪽 개발 일을 하는 직장인이고요. 어릴 땐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월급만 쫓아가면서 살다가 내 집도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 집을 마련해보자 생각했죠. 처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31살 때였어요.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돈을 좀 모았어요.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돈을 좀 많이 모아놨고요. 2억 정도를 자본금으로 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.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을 샀어요.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생겼죠.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근데 너무 비싸니까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입주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알아봤죠. 제가 2021년 2월에 입주권을 샀고 잔금을 그해 8월에 치렀거든요. 처음엔 제가 그냥 결혼해서 실거주할 목적으로 산 건데 제가 직장 문제 때문에 실거주가 힘들 것 같아서 팔아야 할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2년을 기다렸다가 지난달에 양도를 하려고 했는데요. 아니요. 결과적으로 그때 입주권을 팔지 않아서 구사일생했습니다. 부동산 사장님이 일단 팔기 전에 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통상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6에서 45% 기본세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러나 투기 방지를 위해서 입주권, 분양권 등에 대해서는 단기 양도소득세율 중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. 1년 미만을 보유하고 파는 경우에는 70%, 1년에서 2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60%, 입주권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사례에서는 잔금 지급일인 21년 8월 이후에 2년이 되는 날인 23년 8월까지는 보유를 해야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. 따라서 23년 8월 이후에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네, 알면 알수록 복잡한 게 바로 이 부동산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. 사례자분의 경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요.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엔 무엇이 있나요?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. 그리고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, 그리고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. 즉 모든 거래 과정에서 다 세금이 있습니다. 그 사례와 같이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. 입주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, 매각하여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혹시 살고 있는 이 집에, 같은 집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 혹시 좀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런 혜택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 오랫동안의 보유를 하고 있다 팔면은 그 기간 내 인플레이션율만큼은 정부가 빼고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 40% 정도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. 즉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. 그 근저에는 이 사람은 부동산 투기자는 아니다. 뭐 그런 게 저간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그 오랫동안 거주한다는 그 기준이 말씀하신 10년인가요? 아니면 다 아닙니다. 다른가요? 매 연도마다 각각 있습니다. 2년 차부터 시작해서 쭉 다 있는데 제가 기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10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양도 그 정도? 차익의 한 40% 정도는 공제가 가능하다. 이런 그게 얘기입니다. 2년부터 시작을 하는 네, 거군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 집을 팔고 공원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시고 싶어 하는데 양도세 때문에 파는 걸 주저하시더라고요.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은
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, 교수님?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내가 양도가액에서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빼준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취득 시점이 보통 뭐 10년 이상 돼 있으면 내가 증빙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10년이 지났으니까요. 네. 또 증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매매 계약서 같은 것만 가지고 있어서 내가 증빙이 없어가지고 실제로는 공지를 못 해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따라서 집을 취득할 때 반드시 공인된 매매 계약서를 사용하시고 도중에 집을 개보수 같은 걸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업자들한테 맡기지 말고 정확하게 세금 계산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양도할 때 그 세금 계산서로 입증이 된 그 금액만큼은 양도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. 네. 또 실제로 보면은 현금으로 주기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공사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현금을 뽑아서 주면 그것을 제3자가 이것은 공사 비용입니다 라고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적격 증빙을 꼭 갖추고 계셔야 된다. 이러면 확실히 양도세는 절감 효과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이 재산세나 종부세는 세금이 나오고 또 내는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. 그런데 양도세나 취득세는 그게 아닙니다.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를 하고 또 납부를 해야 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. 예, 양도소득세는 그 잔금일이 그 잔금을 청산한 날이 이제 양도일이 됩니다. 그 잔금을 청산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입니다. 즉 그 달의 예. 말일부터 2달 이내. 예. 네, 그렇군요. 예, 그래서 뭐 15일 날, 뭐 1월 15일 날 그 양도를 했다. 그러면 그 달의 말일이 1월 31일이고 2달 후면은 3월 31일이니까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예, 납부도 그렇군요. 해야 되고요. 만약에 납부도 하지 않으면은 그 신고 불성시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 네. 그 연 8% 이자로 하루하루 붙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 취득세입니다. 취득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그 신고를 안 하면은 20%의 무신고 가산세, 그리고 납부를 안 하면 연 8%의 이자로 그 미납 가산세가 붙습니다. 네.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예,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관련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. 네. 즉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세대를 분리하는 겁니다. 즉, 그 취득세는 한 세대의 주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인데 30세 이상이다. 그러면은 주민등록을 분리를 하셔서 분리를 하시면 그 자녀가 갖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. 즉 각자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취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. 네. 부동산 세금을 절세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예, 그 부동산 특히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네. 그 세대별 주택 보유수가 몇 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지만 그 세대원이 2주택 이상 갖고 있으면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네. 그 각 세대 내 세대원이 누군지 그리고 그 세대원이 몇 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. 그다음에 그 매각 순서 관련인데요. 그 양도소득세 그 비과세 중에서도 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 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 그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은 그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됩니다. 근데 그 매각 순서를 거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주의하셔서 그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에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좀 수익을 얻으려고 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미등기 전매를
하면 요즘은 국세청에서 이런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에 다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데 네.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그 소득의 90%를 국가가 몰수해 갑니다. 90%요. 네네네. 그러니까 네. 또 여러 가지 또 처벌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. 네.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 있어서는 등기를 꼭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